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인텔리제이 14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리팩토링을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인텔리제이가 이클립스에 비해서 리팩토링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툴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사용하는 예제는 그 마틴 파울러가 쓴 리팩토링 책에 나오는 예제예요. 거기 나오는 예제인데 이게 이제 로버트 C 마틴이 좀 만들어 놓고 그분이 설명하실 때는 이렇게 되게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중간중간 스킵해 버리는데 여기서 이제 그분이 시작할 때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는 게 이제 얼마나 강력한 건지, 얼마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깃허브에 제가 그 리드미 파일로 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펑션은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한 가지 일만 안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큰 펑션을 되게 작은 펑션으로 계속 쪼개나가는 거, 추출해서 작은 펑션으로 쪼개나가는 걸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SRP라고 해서, 그, 로버트 C 마틴이 얘기하는 그 원칙, 솔리드 프린시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좀 하기도 쉽고 중요한 게 SRP하고 OCP인 것 같아요. 근데 SRP하고 OCP만 잘해도 굉장히 잘 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SRP하고 OCP를 위반한 그 부분이 보이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코드 리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피치IMB예요.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애한테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데이터를 갖고 와요. 그 객체한테서. 그리고 자기가 막 프로세싱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객체에서 다시 셋을 해요. 이런 로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프로세서라는 랭귀지, 그 다음에 C에 익숙한 사람들이 흔히 갖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아쉬운 게 정말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객체 생성하고 조립.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고 셋 해갖고 걔가 온전한 객체 그래프로 만들어지는 로직 하고 비즈니스 로직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코드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기법들로 지금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이거는 다 extract variable, field, 그 다음에 method, class, interface, 그 다음에 inline variable, 그 다음에 rename, change signature, 그 다음에 create field for parameter, move method, 그 다음에 save, delete,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인텔리제이에서 굉장히 많이 자동으로 지원이 돼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약간 하시다가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오늘 인텔리제이를 싹 밀고 다시 까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벨리엣 버전으로 이벨리엣을 할 거고요. 그래서 14를 쓰면요. 얘가 뜨는 동안 떴네요. 이게 뭐가 제대로 안 지워졌네요. 제대로 지워졌으면 이게 안 나오고 처음에 아마 뭐 세팅하라고 뭐 이러는 게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 그 나중에 안내 드리는 대로 그냥 처음에 디폴트로 깔라는 플러그인 다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펑션 한 개를 바꿀 거예요. 이 펑션 한 개를 바꿀 건데 이 펑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펑션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펑션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냐? 복잡하다. 한눈에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컴포즈드 메소드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스몰톡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거에 있는 어떤 얘기인데 펑션이 있으면 그 펑션 밑에 있는 스텝들은 그 펑션의 스텝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스텝이
이렇게 균등한 레벨의 스텝이 아니라 쭉 들어갔다 쭉 나오고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데까지 들어갔다가 또 굉장히 수상적인 데까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걸 지키지 않고 있다. 컴포지션 메소드 패턴을 안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보면 나누기 100, 나누기 100, 나누기 100이 세 군데에 중복되어 있는 거죠. 사실 별거 아니죠. 나누기 100은. 근데 저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달러, 그러니까 센트, 페니 이거를 이제 달러로 바꾸는 거죠. 나누기 100을 해서. 근데 이 로직이 만약에 뭐 달러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 뭐 파운드나 뭐로 다른 데로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 변경을 여러 군데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함수가 너무 크고 복잡하다. 그리고 중복도 존재하고 작은 메소드들로 얘네들을 추출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지금 그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보통 여기다 커멘트를 달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커멘트 다는 거와 동일하게 이제 계속 메소드를 추출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SRP 위반. SRP는 이제 싱글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게 뭐냐면 책임이 하나다라는 말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책임은 이제 어떤 역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역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관련된 타스크의 집합. 이걸 리스폰시빌리티라고 보면 되는데 굉장히 애매한 얘기예요. 이게 같은 리스폰시빌리티 아니야. 이게 되게 애매한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되게 물리적으로 풀면은 무슨 말이냐면 변경의 원인이에요. 변경의 원인.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의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 그룹이 2개 이상이고 그 어떤 한 그룹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이 일어났을 때 다른 모든 그룹도 그 변경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얘는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하는 로직하고 그 다음에 이 어마운트, 토탈을 계산하는 로직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로직하고 화면에 뿌리는 로직이 섞여 있죠. 근데 화면에 포매팅을 좀 바꿔줘 라고 했을 때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이 계산하는 로직은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서로 관련 없는 로직이 한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커플링하고 코이전하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합도 하고 응집도 하고 얘기하는데 얘는 지금 응집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응집도라는 거는 코이전이 높다라는 거는 만약에 관련된 집합, 관련된 기능으로만 여기에 다 묶여 있어야 돼요. 여기는 다 프린트만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다 계산하는 것만 있던가. 근데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그 하나의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거 위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OCP. OCP가 제가 생각할 때는 SRP는 처음에 접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책임인지 아닌지 정의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OCP는 명확해요. 되게 쉬워요, OCP. 여기처럼 보면 여기는 스위치 문장인데 뭐 if else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타입 코드에 의존한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게 있을 때 여기도 또 타입 코드에 의존하고 있고 여기도 타입 코드, 여기도 타입 코드 이렇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타입 코드가 하나 추가됐어. 뭐 브렉퍼스트, 디너, 그다음에 서퍼 뭐 이런 게 추가됐어. 서퍼가 추가될 때 여기도 바뀌어야 되고 여기도 바뀌어야 되고 여기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바꾸다 보면 잘못하면 멀쩡하게 잘 돈 게 안 도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가 쉽죠. 그죠? 그래서 이런 타입 코드가 있을 때 이 타입 코드를 이제 다형성, 그러니까 폴리모피즘으로 푸는 방법. 이제 그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이터레이션을 이터레이티브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의 기능을 구현을 완료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보이면 그때 리팩토링을 해놓으면 다음번에는 이제 거저먹는 거죠. 요번에 타입 코드가 보여서 얘를 폴리모픽하게 풀어놨어. 그럼 다음번에 새로운 타입을 추가할 때는 그냥 클래스 하나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계속 얘를 여기 있는 로직을 고치면서 기존에 있는 로직이 문제가 없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이제. 네. 그것들을 이제 없애는 방법 이런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되게 많이 보이는 거죠. 이거. 익스펜스의 타입을 조사해서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익스펜스의 타입을 조사해서 뭔가를 하고 이런 거는 이 익스펜스의 익스펜스한테 너 타입이 뭐고 타입이 브렉퍼스트이거나 디너이니 디너이면서 어마운트는 얼마이니 브렉퍼스트이면서 어마운트는 얼마이니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고 얘한테 그냥 너 식사니? 이거는 이제 뭐 오버리지라고 여기는 표현했는데 어떤 한도를 넘었니? 그러니까 출장을 갔는데 뭐 여기는 지금 디너는 어마운트가 뭐 5천을 넘었거나 아니면 브렉퍼스트는 1000을 넘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제 보는 건가 봐요. 이게 1000이 달러면 굉장히
굉장한데 이게 10불인가 보다. 10불 그죠? 10불 50불 50불도 괜찮네요. 저녁을 5만 원 넘게 먹을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이걸 볼 건데요. 근데 여기서 되게 다행인 게 리팩토링을 할 때 보면 테스트가 이제 명확하게 있는 경우 굉장히 좋죠. 이제 그 테스트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근데 테스트를 믿을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기계적인 리팩토링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기계적인 리팩토링을 할 건데 심지어 여기 테스트도 있어요. 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일단 이거를 실습을 해보시려면 이제 클론을 받아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클론을 받아보고요. 안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디렉토리로 가서 이제 로그를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제 remove md png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이 뒤에는 쭉 리팩토링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서 여기서부터 리팩토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코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리팩토링이 전혀 안 된 상태로 이제 이동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걔를 열어서요. 제가 깜빡하고 컨닝할 걸 안 갖고 왔네요. 여기 이 파일을 놨어요. 리팩토링 스텝스라는 걸 놨거든요. 어떤 걸 해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일단 얘거든요. 안 보이시죠? 저는 지금 여기서 하키가 몇 개 있는데요. 일부러 사용을 안 할게요. 지금 제가 누르는 거는 커맨드 쉬프트 A예요. A를 누르면 이렇게 액션을 누르라고 나와요. 글씨가 되게 작으니까 글씨를 크게 해줘 라고 해서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들어갈래 라고 하면 크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함수가 큰데 이거를 작은 함수 여러 개로 쪼개는 거예요. 여기서 요 라인을 커맨드 쉬프트 A 한 다음에 extract method라고 하면 이 뒤에 두 번째 거 커맨드 옵션 커맨드 M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거를 print header라고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print totals라고 추출을 할게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 얘가 밑으로 이렇게 빼줘요. 이렇게 함수를. 이런 프라이빗 함수는 잘 안 봐도 되는 거죠. 이렇게 커맨드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안 봐도 되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까지는 되게 쉬운데 얘가 문제예요. 얘는 보면 이 포르프 안에 계산하는 로직 이 부분하고 여기 포매팅에서 화면에 출력하는 로직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익스트랙트 메소드 같은 경우는 툴이 자동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오류가 안 났겠죠. 오류가 안 났을 거니까 한번 정말 그런가 커맨드 쉬프트 T를 누르면 이 클래스 테스트 클래스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이동을 해서 여기서 커맨드 쉬프트 A 하고 컨트롤 옵션 R 하면 이렇게 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돌려보면 밑에서 돌고 있고요. 잘 돌았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오류는 없는 거고
그리고 테스트 클래스랑 얘랑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커맨드 시프트 T 하면 되죠. 여기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아마 실제로 되게 많이 성능이 중요한 곳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루프를 복사를 해서 두 개를 만들어요. 루프를 두 번 돌려요. 한 번은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 번은 출력하기 위해서 두 번을 돌려요. 여기서 옵션 키를 누르고 화살표 위로 누르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점점 그 스코프를 보면서 편안한 곳으로 이제 스코프를 할 수 있고,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 위에서는 계산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로직을 지워요. 이만큼을 지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서는 출력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밑에서 이만큼을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R을 누르면 아까 실행했던 테스트를 다시 한번 돌릴 수가 있어요. 예, 문제 없겠죠, 당연히. 루프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던 걸 루프 두 번으로 각각 하나의 일을 하도록 바뀌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를 좀 이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하면, 얘를 토탈에다가 익스펜스를 계속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맨드 시프트 A 하고 익스트랙트 메서드 하고 하려고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멀티플 아웃풋 밸류가 있대요. 그래서 펑션으로 빼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펑션으로 빼면 그 펑션은 어떤 하나의 값을 리턴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변경하는 거는 밀 익스펜스즈라는 거랑 토탈이라는 거 두 개를 변경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당연히 함수로 추출이 안 되겠죠. 뭐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필드 베리어블로 바꿔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클래스는 일련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동작하는 펑션의 집합이니까 이게 로컬 변수가 아니고 이게 필드 베리어블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면 되는 거잖아요. 토탈하고 밀이. 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익스펜스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이 두 라인이 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커맨드 시프트 A 하고 필드라고 치면 익스트랙트 필드라는 게 이제 하이라이팅이 돼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그냥 여기서 옵션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화살표 위로 눌러서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얘, 토탈, 얘도 커맨드 시프트 A하고 필드 하면 토탈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얘도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필드 베리어블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컨트롤 R 해갖고 테스트를 실행을 해봐요. 문제가 있나 없나. 별 문제 없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메소드로 추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옵션 위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익스트랙트 메소드를 하면 이젠 된다고 나오죠. 그죠? 얘가 변경하는 데이터는 필드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클래스 내에서는 뭐 전역 변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변경할 수가 있죠. 그래서 totals of expenses 라고 이렇게 추출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로직이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탈 익스펜스를 다 더해서 토탈로 만드는 거야 라고, 요 이름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잘 이해하는데 우리는 잘 이해 못하는 이름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의미 있게만 이름을 잘 주면 이 로직을 굳이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보면 그러면 이만큼을 선택을 해서 또 이제 익스트랙트를 할 수 있겠죠. 커맨드 시프트 A에서 익스트랙트 메소드 한 다음에 프린트 익스펜시즈, 비용을 출력하는 거니까 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메소드가 제일 중요한 메소드인 거예요. 프린트 리포트라는 거는 처음에 헤더를 찍고 그 다음에 그 익스펜스를 토탈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익스펜스 비용을 다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토탈을 출력해 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그 메소드 한 페이지였던 메소드가 뭐라는 건지 잘 몰랐는데 이만큼 계속 익스트랙트 하다 보니까 이제 얘가 뭐 하는지가 지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 테스트 클래스를 실행을 해보면 뭐 이렇게 했다고 안 돌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심지어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 이래도 돌겠죠. 값을 먼저 계산해도 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뺄 수 있겠죠. 얘를 뭐
헤더 expense랑 total을 다 출력해. 그러면 print expenses and totals라고 출력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프린터라는 파라미터가 메소드마다 줄줄이 따라다녀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 프린터라는 파라미터는 로컬 베리어블이나 파라미터가 아니고 필드 베리어블이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기서 옵션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이제 이 컨텍스트에 대한 헬프가 나오거든요. 이 헬프에서 이게 있어요. create field for parameter printer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이 프린터를 저장할 필드 베리어블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어사인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어사인을 해줬죠. 그리고 이 위에 가면 지가 여기서 이렇게 선언도 해줘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프린터라는 거는 계속 파라미터로 갖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필드 베리어블이니까. 그럼 얘에서 커맨드 쉬프트 A change signature를 치면 그리고 이 프린터 파라미터라는 거를 지워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리팩토를 누르면 여기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가보면 이제 여기 파라미터 리스트에 걔가 없어진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 메서드에 대해서는 거의 자동으로 지가 해줘요. 얘도 보면 이 프린터 없어도 되죠. 그죠? 그러면 또 체인지 시그니처에서 지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프린터, 토탈, 밀 익스펜스 다 없어도 되죠. 그죠? 그래서 또 체인지 시그니처에서 3개 다 지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함수는 인자 개수가 적은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직 이 밑에는 지저분해요. 이 밑에는 더 고쳐야 되는데 맨 위에 깨끗해야 되는 애는 계산하고 헤더 찍고 익스펜스 찍고 토탈 찍는구나. 계산하는 거랑 헤더 찍고 익스펜스 찍고 토탈 찍는 거랑 보면 균형이 안 맞죠. 그죠? 계산하는 거가 한 덩어리면 얘도 한 덩어리여야지 그 균형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합쳐서 다시 또 익스트랙트 메소드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print expenses and totals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로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어사인이니까 빼고 보면 리포트를 출력하는 거는 비용을 계산을 해서 토탈을 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비용들과 토탈을 출력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얘는 더 할 게 없으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루프 이제 함수가 한 가지 일을 하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냐에서 보면 요 가로가 없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트라이 캐치 빼고는 이게 없어야 된다라고 해요. 트라이 캐치는 자바에서는 이게 없으면 아예 에러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 돼요. 이걸 없애려고 보니까 얘가 지금 복잡해진 거예요. 이만큼도 보니까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입에 따라서 네임을 얻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etName 이런 걸로 그 extract 메소드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다시 요만큼 칠해놓고 extract 메소드를 해요. 그 다음에 getName 라고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출이 돼요. 그 다음에 이 name이라는 변수는 보니까 딱 여기서만 사용되잖아요. 이런 거를 굳이 로컬 베리어블을 선언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요 name에 가서 커맨드 쉬프트 A 한 다음에 inline 이라고 치면 그런 다음에 엔터를 쳐요. 이게 잘못됐네요. 헤이. 이렇게 치면 로컬 변수가 그냥 없어지고 함수 호출이 그냥 일리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지울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정말 한 가지 일만 하는지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보면 expense의 타입이 이렇게 조건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디너이고 5,000이 넘었거나 브렉퍼스트이고 1,000이 넘었으면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니까 이런 거를 여기서 요만큼 칠해놓은 다음에 또 메소드를 빼요. 그러면서 is overage 넘은 거야? 라고 물어보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이제 덜 읽기가 좋아졌죠. 넘었으면 x 아니면 그냥 빈 공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 가로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 게 total of expense잖아요. 그럼 얘는 뭐랄까 total of expense라고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또 메소드를 빼요. total of expense라고 빼요. 그러면 또 이거를 없앨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콜하는 이 메소드는 가급적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 퍼블릭만 보고 싶은 거고 밑으로 갈수록 중요하지 않은 함수를 줄 거고 맨 위에부터 이제 중요한 함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보면 이게 뭔지 의미하는 게 좀 더 의미 있는 말로 바꾸는 게 좋겠죠. 브렉퍼스트이거나 디너야. 그러면 이거는 is meal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알아보기가 좋겠죠. is meal이 식대이면 식비에다가 더해 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익스트랙트 메소드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좀 단순해졌죠. 예. 여기 이제 지저분한 애들이 아직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이의 프린트 리포트는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점들을 이제 함수는 한 가지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스페이스를 없애면, 얘는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도 뭐 프린트 로직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익스펜스의 타입, 익스펜스의 어마운트 이런 걸 가지고 지가 뭔가를 해. 이거를 왜 리포터가 가지고 있지? 프린트 하는 애가 이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하는 애는 익스펜스의 타입하고 어마운트를 사용하는 애니까 익스펜스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move 이렇게 move를 치면 어디로 보낼 수 있어? 라고 이제 리포트 프린터라는 애한테도 보낼 수 있고 익스펜스로도 보낼 수 있어. 어디로 보낼래? 라고 익스펜스로 보내야 되겠죠. 익스펜스로 보내면 이제 is overage라는 게 아까 is overage라는 게 여기 이 파일에서는 없어졌어요. 이 파일에서는 없어지고 익스펜스라는 객체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근데 아마 먹통이 됐네요. 얘가 프리젠테이션 모드가 좀 이상해요. 프리젠테이션.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익스펜스라는 데로 이제 옮겨갔잖아요. 그러면 보면 얘도 보면 익스펜스에 있는 타입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옮길 수 있는 거죠. 얘도 move 한 다음에 익스펜스로 옮길래 라고 하면 이제 getName이라는 애도 이렇게 익스펜스에 있는 걸 옮겨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옮겨갈게 이거 있죠. ismeal 이것도 익스펜스 타입 정보를 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move 익스펜스 이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에 우리가 봤던 퍼블릭 메소드, 퍼블릭 클래스 대상이 됐던 애는 더 많이 단순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는 보면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프린트하는 로직하고 이 비용 계산하는 로직하고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SRP를 여전히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SRP를 지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얘는 리포트가 아니고 얘는 리포트를 출력하는 애야 라고 해서 얘를 이름을 바꿔요. Shift F6 누른 다음에 리포트가 아니고 얘는 리포터라고 바꿀래 라고 해요. 그 다음에 테스트 클래스도 이름 같이 바꿔줘 라고 해서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테스트를 돌려서 뭐 오류가 나거나 이러진 않겠죠. 테스트는 잘 돌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중에 지금 프린트 말고 비용 계산하는 거를 익스펜스 리포터가 아니고 익스펜스 리포트라는 애로 뺄래 라고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커맨드 시프트 A 하고 딜리게이트라고 하면 익스트랙트 딜리게이트라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추출할 클래스 이름은 뭐니? 그러면 얘는 익스펜스 리포트야. 근데 얘를 뺄게 total of expenses 그 다음에
이게 맞나? 잠깐만. 토탈이, 예. 그 다음에 add expense, 그 다음에 expense하고 meal, 토탈 이런 애들 다 같이 빼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내가 추출할 메서드하고 추출할 필드들을 선택을 해줘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리팩터를 누르면 뭐 이런 애들이 게터가 필요해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무시하고 그냥 컨티뉴를 누르면 그러면 이제 얘가 했던 기능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 익스펜스 리포트라는 애한테 위임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토탈을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익스펜스를 얘가 가지고 있는 익스펜스를 구해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얘한테 다 위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얘한테 밀 익스펜스를 갖고 오는 거, 토탈을 갖고 오는 거, 이런 식으로 다 위임이 되고, 뭐 애드 하는 것도 이렇게 위임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됐잖아요. 얘는 뭐냐면은 프라이빗 메서드인데 호출되지 않는 거야, 그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 코드 딱 요 메서드 이름에 넣고 옵션 엔터를 치면 세이프하게 딜리트 할 수 있어 라고 컨텍스트 메뉴가 떠요.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옵션 엔터 하면은 세이프하게 딜리트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컨트롤 R을 누르면 여전히 잘 돌리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리포트라는 애로 가보면 아까 요 세 개의 밸류 이런 세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동작하던 기능들이 다 1, 2, 4로 왔죠. 그죠? 그러니까 클래스는 어떤 데이터와 그 데이터들에 동작하는 기능에 집합해야 되니까 얘는 아주 잘된 클래스인 거죠. 다시 1, 2 돌아가서 보면 네, 이제 얘는 이제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다른 거는 문제가 없고 예를 보면 여전히 타입 코드에 대해서 의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타입 코드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 게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익스펜스에 새로운 타입이 추가될 때마다 이 코드들이 기존에 있는 코드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OCP 위반이거든요. OCP라는 거는 뭐냐면 오픈, but closed. 그러니까 열려있지만 닫혀있는 거거든요. 닫혀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코드를 수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려있다는 거는 새로운 타입은 추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OCP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OCP를 해결할 때는 절차가 뭐 GitHub의 그 마크다운 문서에 다 돼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테스트 클래스를 가서 얘가 지금 이렇게 new expense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expense를 크리에이트가 하는 게 아니고 dinner expense라는 서브 클래스가 필요해 라고 여기서 아예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빨간불 들어오겠지만 그 다음에 얘도 dinner expense야. 그 다음에 얘는 breakfast야. breakfast expense야. 그 다음에 얘는 dinner야. 그 다음에 얘는 또 breakfast야. 그 다음에 얘는 car rental이야. 이렇게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네, 다 했네요. 그러면 F2를 누르면 다음번 에러로 가거든요. F2를 눌러서 다음번 에러로 간 다음에 옵션 엔터를 쳐요. 그러면 얘가 뭘 하면 좋아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줘요. 새로운 서브 클래스를 만들으래. 그러면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 이렇게. 지가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얘는 타입이라고 할래. 그 다음에 얘는 저기를 보면 알겠죠. 얘는 어마운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타입하고 어마운트로 슈퍼를 콜할래. 이런 식으로. 이게 커맨드 5가 안 먹네요. 커맨드 5가 왜 안 먹을까요? 네, 그 다음에 expense 여기서 이제 다음번 에러로 또 F2를 눌러서 다음번 에러로 가고 또 옵션 엔터를 쳐서 핫픽스로 create 클래스를 해요. 네. 타입은 타입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마운트야.
라고 한 다음에 얘는 타입하고 어마운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테스트 클래스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또 다음번에라 카 렌탈로 가서 또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타입 어마운트 그리고 다시 여기로 가요. 이제 이러면 이제 여기서 컴파일러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돌리면 네, 서브 클래스 만들었다고 뭐 오류날 일이 없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하냐면 이 디너라는 거랑 여기 디너 익스펜스의 디너랑 타입의 디너는 중복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체인지 시그니처를 해요. 하면서 타입 코드를 지워요. 네, 그럼 지가 알아서 다 지워주겠죠. 근데 얘도 또 타입 코드를 지워요. 네, 그 다음에 얘도 타입 코드를 지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돌리면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네, 컴파일러가 나죠. 얘는 타입.디너를 줘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컴파일러는 타입.카렌탈일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타입.브레이커스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컨트롤 R을 누르면 이제 테스트가 잘 돌겠죠. 네. 다시 그래서 그 테스트 클래스로 가보면 네, 이제 뭐 테스트 클래스는 잘 된 것 같아요. 뭐 별로 이슈가 없어요. 뭐 타입 코드도 제거했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익스펜스로 가보면 그래서 그 서브 클래스로 갔는데 이런 타입 코드에 의존하고 있는 건 여전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서브 클래스로 내려요. 그거를 커맨드 쉬프트 A 누르고 푸시 다운 멤버스 푸시 멤버스 다운이라는 걸 누르면 서브 클래스로 내릴 수 있는 애들이 보여요. 얘네들 다 내려야 되는 거죠. 얘네들을 내려야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슈퍼 클래스 익스펜스에는 얘네들이 앱스트랙트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익스펜스를 바라보고 있는 애들이 이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잖아요. 얘를 체크를 안 해주면 항상 타입 캐스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브 클래스로 내릴 때는 얘를 선택해 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 여기 있던 게 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다 내려갔는데 여기서 이제 디너 익스펜스 보면 그냥 위에 있던 게 다 일일이 카피가 된 거예요. 복사가 된 거예요. 이 메서드 세 개가 복사가 된 거예요. 나머지 브렉퍼스트하고 그다음에 카렌탈에도 이렇게 복사가 됐어요. 이제 뭐 하냐면 테스트를 돌리는데 그 ECLM마 혹시 알아요? 그 커버리지 보여줄 때 요 라인이 실행됐어 안 됐어를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애가 있어요. 인텔리제에는 그게 디폴트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런을 하는데 커버리지를 체크하게 지금 여기 보면 옆에 아무것도 색깔이 안 칠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익스펜스 리포트 테스트를 누르고 여기서 여기에 런에 보면 여기 있다. 여기 보면 런 뭐뭐 테스트 윗 커버리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자 이렇게 수행된 라인은 얘는 뭐 이제 뭐 100%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네요. 네. 수행된 라인들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 디너 익스펜스 이걸 보면 이 라인은 수행이 된 거예요. 초록색은. 빨간색은 수행이 안 된 거예요. 맞죠? 디너니까 이건 수행이 되겠지만 얘네들 절대 수행이 안 되겠죠. 이렇게 절대 수행 안 되는 코드들을 지우는 거예요. 이만큼 지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스위치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워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변수를 만들고 변수에다 할당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죠. 여기서 커맨드 시프트 A 한 다음에 inline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냥 얘는 상수 반환하면 되는 거죠. 요 라인은 보면 초록색하고 요 라인은 초록색이고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얘는 앞에 게 추르면 뒤에 거는 안 보죠, 그죠? 얘는 지워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입은 무조건 디너잖아요, 지금 얘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어마운트가 5,000보다 커. 이것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라인은 타입이 브렉퍼스트이거나 디너이거나요. 그럼 어때요? 얘는 디너이니까 무조건 true죠. 그죠? 그러면 그냥 리턴 true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그리고 다시 돌려봐요. 실행 컨트롤 R 하면 이렇게 돌려도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브렉퍼스트 얘를 꺼내고, 얘도 보면 지금 빨간 라인은 실행 안 된 거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디너에서 얘는 디너가 아니니까 바로 밑으로 떨어질 거고, 브렉퍼스트이면서 어마운트가 1000보다 크냐만 볼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이거는 무조건 true잖아요. 그러니까 빼고, 그럼 요것만 남죠.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실행 안 되는 요 라인 지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행 안 되는 요 라인 지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케이스문 없앨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인라인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브렉퍼스트 or 디너니까 무조건 true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또 컨트롤 R 하면 잘 돌겠죠.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카 렌탈이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디너도 아니고 브렉퍼스트도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리턴 폴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면 얘가 디너도 아니고 브렉퍼스트도 아니고 카 렌탈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지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서 인라인을 해.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보면 브렉퍼스트도 아니고 디너도 아니야. 그러면 리턴 폴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R 하면은 뭐 다 잘 돌죠. 그렇게 하면 이제 OCP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익스펜스에 새로운 타입이 추가가 될 필요가 있으면 기존에 있는 코드를 고치는 게 아니고 익스펜스를 상속받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 오버리지, 그 다음에 getName, isMill 이거를 자기가 맞게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if else를 빼는 거죠. 이제. 요까지 하면 이제 끝난 거거든요. 전부 다 해서 끝이 나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면 되는데 지우면 돼요. 이제 그 인엄 타입 돼 있는 거 그냥 없애면 돼. 안 쓰니까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아주 진짜 공들여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맨 뒤에 이제 넣은 게,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익스펜스 리포트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어요. 익스펜스 리포트라는 애가 있고 익스펜스라는 애가 있는데, 익스펜스는 타입하고 어마운트라는 애를 가지고 있어. 얘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 애니비 객체라고 그러죠. 데이터는 있는데 행위는 없는 애들. 그런 애들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런 애들을 쓰는 애의 모든 로직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져야 되는 로직까지 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봐서는 익스펜스라는 게 있고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리포트가 뭐 하는 거지? 그러면 리포트를 프린트하는 애구나. 그다음에 뭐 비용을 더하나 보네. 뭐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밑에를 보면 익스펜스라는 거에는 디너, 카 렌탈, 브렉퍼스트가 있구나. 그리고 이 서브 클래스들은 isMill, isOverage, getName이라는 거를 다 오버라이드 하는구나. 타입에 따라서 얘네들은 폴리모픽하게 동작하니까 서로 다르게 구현될 수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리포트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보니까 비용을 더하는 거랑, 그 다음에 비용을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추가된 모든 비용을 더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더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합산하는 거,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 다음에 리포터라고 얘는 보니까 프린트 쭉, 얘는 출력하는 기능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다이어그램만 보고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다이어그램을 보고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앞에 다이어그램은 다이어그램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를 보고 짐작할 수 있는 게, 이걸 보고 아까 이 다이어그램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많은 거를 추측해낼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게 있는데, 얘를 이해하려면 코드를 봐야 돼요. 코드를 보고, 그리고 처음에 얘를 봤을 때
펑션 하나로 다 돼 있었잖아요. 요거는 그냥 되게 단순한 메소드였고 이 펑션이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훨씬 더 이렇게 그림만 보고도 많은 걸 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요한 퍼블릭 메소드를 위에 놓고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애를 바로 밑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또 밑에 있는 걸 바로 밑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보고도 이해할 수 있게 이제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리팩토링 예제 중에 괜찮아요. 괜찮고 그 다음에는 그 마틴 파울러 책에 있는 거 그걸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피트니스 예제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진짜 툴의 기능을 설명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제 깃허브에 보면은 그것도 있거든요. 따라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보고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릴 건 요까지고, 예,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